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중국의 풍선 긴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연속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떠있는 이상 물체를 격추시켰습니다. 일부 격추 작전은 캐나다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10번 이상 정찰 풍선을 중국 영공에 띄웠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부정합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의지와 상관없이 한동안 미중 관계는 긴장이 이어질 게 당연해 보일 정도의 냉각입니다. 캔사스시티 칩스가 4년 사이 두 번째 슈퍼볼에서 우승했습니다. 8초를 남기고 이긴 승리입니다. 57회 슈퍼볼은 스포츠 베팅, 흑인 부각이 키워드고 트럼프 등 공화당 정치인이 커멘트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마존이나 AT&T 등 대기업이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역사의 달에 인종차별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흑인 역사 교육을 금지하는 정치인에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준다는 비난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 관련 뉴스도 오늘은 눈에 띕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공통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과 여성의 경력 등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적당한 남편감을 찾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보도와 함께 해결책도 제시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속옷에 대한 미국 관세에 남녀용 차별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남자 속옷에 대한 관세는 11.5%, 그에 비해서 여자 속옷에 대한 관세는 15%입니다. 3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한 터키 시리아 지진은 지금부터의 생존자 뉴스는 모두 기적이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터키 정부는 건축업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파키스탄 사업가가 이름을 숨긴 채 3천만 달러를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은 여행을 중단하고 여행을 가지 말라는 최고 수준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미국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동안 이상 물체를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격추시킨 뉴스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에 2월 4일에 정찰 풍선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역시 미국 영공이기는 하지만 약간 육지를 벗어난 그곳에서 스쿨버스 세대 크기의 풍선을 미국이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세 개의 금토 일에 격추시킨 것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자세히 밝히질 않고 있고 자세히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화당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엘라스카의 고도에서 이상 물체가 있어서 작은 자동차 크기만한 물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격추시켰습니다. 토요일에는 캐나다 유콘, 미국과의 국경이죠. 국경에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역시 작은 자동차 크기의 물체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때는 캐나다와 미국이 합동작전을 펼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투기가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레이크 휴런, 이 그레이트 레이크 그쪽에 있는 5대5에 있는 그 레이크 가운데서 캐나다와 국경이 있고 그리고 미시간주로 치면은 북동쪽에 있는 레이크 휴런에서
고도가 약 2만 피트였답니다. 이상 물체가 날아다니던 고도가. 그러면 상업용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위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근에는 미군 그 기지가 있기 때문에 5대5를 가로질러서 비행하는 것을 결국은 그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원래 토요일에 캐나다 영공에서 발견이 돼서 계속 이제 격추를 시킬 만한 곳으로 오는 그 경로를 보고 있다가 미국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는 F-22가 아니라 F-16이었습니다.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를 해서 위스콘신 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남쪽으로 올 때부터 이제 그 격추시키는 게임 플랜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격추시켰는데 어쩌면 이건 이제 캐나다의 해역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지막에 격추시킨 것은 팔각형 모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로 보면 제일 먼저 남쪽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쪽에서 격추시켰고 그 다음이 제일 북쪽으로 가서 알래스카에서 그리고는 다시 알래스카보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콘 더 남쪽 이번엔 남동쪽으로 가서 레이크 휴런에서 결국은 격추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3번에 격추시킨 건 뭐 그 안에 뭐 금속도 들어있었다, 뭐 웬만한 어떤 크기의 뭐 디바이스도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그 원내대표는 이것은 분명히 무슨 정찰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의원은 정찰용이 아니라 이 3개는 기상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정확하게 그 물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물체다. 그런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니까 중국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2022년 초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중국 영공에 10번 이상의 고도 풍선을 보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군사용인지 정찰용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만 불법으로 중국 영공에 미국 풍선이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은 가짜 주장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일부 매체에서 중국의 북동쪽의 항구에 일요일에 미확인 공중 물체가 발견이 돼서 중국이 지금 그것을 추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일요일에 중국 날짜로 일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 거기에 관한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1월 28일에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처음 격추시킨 날짜가 2월 4일, 2월 4일부터 오늘 2월 13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오래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슈퍼 강대국의 이 같은 긴장은 항상 슈퍼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필요 없이 그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시진핑도 바이든도 원치 않는데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과 바이든의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긴장의 수위를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그 빠른 해결책이 있을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중국이 제일 처음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격추시켰던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처음에 중국으로서는 최대한 인정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게 민간이고 그리고 기상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유감이라는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중국은 강해집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상용이다라는 것을 기상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파편까지 돌려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이상 물체를 미국이 격추하기 전에 나왔었던 반응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알래스카에서 이상 물체가 발견이 됐었을 때는 아니 왜 일주일 동안이나 가만히 있어.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처음부터 그 물체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를 미국의 정보가 새 나가도록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막으면서도 그 하늘에 떠 있는 이상 물체가 무엇인지를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격추시켰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지상에서 격추시키면 너무나 큰 스쿨버스 세대의 크기였기 때문에 무게도 2,000파운드였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한 1,000파운드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이제 해역까지 갔었을 때 그것을 격추시켰다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 비난을 하니까 또 국방부 쪽에서는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3번이나 풍선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중국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19대 0으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더 반발이 심해지죠. 사실은 풍선이라든가 정찰, 위성 감시 이런 전문가들은 그냥 어깨 으쓱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들이지? 대수가 아닌데 왜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대수인 것처럼 하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 관계자, 국방 관계자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위성이 무척 많이 있지만 어쩌면 뭔가 위성이 할 수 없는 다른 일을 풍선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 풍선은 위성이 할 수 없는 더 세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중국군을 위해서, 인민해방군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미국 국방부로서는 긴장을 하는 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제 풍선은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가고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그 범위도 넓고 속도는 위성보다 더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넓은 분야에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무슨 태양 파워로 하면은 그게 위성처럼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으면서도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작업을 정찰 임무라면은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40개국에 브리핑을 했죠. 하이난에서 중국 남동부요, 인도,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이런 곳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고 있다 하고 미국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일본이 당했었던 일이고 2020년 같은 해에 인도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미국은 하와이에서 미사일 테스트하는 그 정도 거리에서 뭔가를 요격시킨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2월 달에 그때는 중국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3번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텍사스 상공으로, 또 플로리다 상공으로 중국 풍선이 지나갔는데,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다 예민한 군기지가 있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설령 이것이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기상 연구를 위한 수집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기상 연구를 위한 자료 같은 것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역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주도를 해도 기상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민간 풍선 같은 경우도 그 중국 과학 아카데미가 민간 기구로 속해 있지만 이게 완전히 민간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내적인 정치 문제로 굉장히 긴장이 일단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그 거대한 풍선을 추락시키고 나서 2번, 3번, 4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약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자제를 하는 것 같고, 공화당에서 비난을 해도 미국이 무엇을 찾아내느냐, 이 4가지 오브젝트에서, 그래서 무엇을 찾아내서 어디까지 밝히기로 하는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만큼을 찾아내서 어디까지 밝히느냐,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반응,
그런 것들을 보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긴장한다는 것은 정말 만일의 사태에 큰 슈퍼파워 국가가 충돌하는 일을, 거기에는 이제 군사적인 충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월 13일인데 아마 3월 5일 그 이후에도 며칠 뒤까지는 별다른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풍선을 추격하고 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것을 일단은 취소를 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에 만나서 이 같은 만일의 사태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런 것이었어 저런 것이었어 하고 서로 무슨 한라인 같은 것, 통신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의논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는데 그런 것을 의논하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평소에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3월 5일이 중국 공산당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이 상태가 긴장이 풀릴 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선 첫 번째 그 거대한 풍선만이라도 몰랐다고 하면은 만약에 승인했다면 그거 보내라 미국으로 승인을 했다고 하면은 아니 시진핑도 이렇게 미국과 부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면서 왜 그런 것을 보냈지? 보냈다면은 그거는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술도 있어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보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고 시진핑이 이걸 승인하지 않았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만만치 않네?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사고였다면 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민간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민간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회사 이름도 밝히고 왜 하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는 첫 번째 알래스카에서 가장 이 4개 가운데서 큰 풍선을 추격하고 난 뒤에는 미국의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중국의 카운터파트에게 전화를 했었을 때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4가지 업젝트에서 무엇을 찾아서 얼만큼 발표를 하고 중국의 반응이 어떻고 또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초긴장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당연히 그 슈퍼볼 얘기를 조금 드려야지 될 텐데 이 슈퍼볼이 올해는 유난히 문화적인 논란도 많았고요. 그리고 슈퍼볼은 항상은 아니지만 뭐 심심했던 그런 때도 있기는 있지만 정말 그 인간의 그 아슬아슬한 면 있죠. 경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슈퍼볼에서 보여준 문화적인 것과 플로리다의 문화전쟁 같은 것도 연결이 돼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슈퍼볼은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현장에 갔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그 태생이어서 이 지고만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46 그 저지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대통령은 워낙에 지금 일이 많아서 내일도 이제 뭐 펜타닐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해야지 될 것들도 있고 해서 못 갔고 이제 이렇게 해서 슈퍼볼이 진행이 됐는데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테고요. 이번에 그 57회 그 슈퍼볼이 캔사스시티 그 칩스가 4년 동안 2번째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는데 사실은 경기로 따지자면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압도했었던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나 카임즈라는 이 ESPN의 그
그 방송 그 퍼스널리티가 커멘테이터가 꼭 그 스코어만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숫자 포르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 두 팀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얼만큼 보였느냐 하는 건데 38대 35인데 8초 남겨놓고 이긴 것이고 그 패트릭 마홈스가 해프타임 직전에 그 오른쪽 발 부상 나중에는 좀 절뚝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했잖아요. 전반 끝나갈 때 뭐 182야드 동안 27개 패스 가운데 21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이제 8초 남기고 나서는 해리슨 버커가 26야드라고도 하고 어디는 27야드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거죠. 보통 사람에게는 막 질주해서 결국은 35대 35 동점을 깨고 했잖아요. 8초 남겨놓고 끝까지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포츠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28살입니다. 마홈스는 304야드, 3개의 터치다운, 72야드 러싱으로 슈퍼볼 기록을 세운 뭐 아주 그 대단한 또 상대의 이글스의 그 잘렌 허츠를 누르고 결국은 그 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슈퍼볼 우승 또 같은 시즌에 MVP, Most Valuable 그 선수 플레이어 그 동시에 이제 이것을 타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이달이 그 흑인의 달이잖아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두 명의 흑인 쿼터백이 이렇게 매치업이 됐답니다. 슈퍼볼에서 캔사스시티 칩스의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이글즈의 잘렌 허츠. 그래서 결국은 뭐 마홈스가 상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또 흑인 국가도 불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123년 전에 처음으로 흑인 국가가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의회 회장이 프레지던트가 당시에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불려졌고 그리고 이제 뭐 컨트리 스타가 불렀는데 이번에는 뭐 셔리 랄프가 불렀고요. 또 그랬더니 이제 공화당에서는 로렌 그 보버트라고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막 총 들고 다니고 굉장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거의 단짝처럼 그 이슈에 있어서 하는 그 의원이 미국에는 국가가 하나밖에 없어. 흑인 국가는 무슨 흑인 국가? 막 이러면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해프타임도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리아나가 오랜 동안 조금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래미상 뭐 9번 정도는 받았는데 9번 정도가 아니라 받았는데 어제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주 빨간색 옷 같은 거 입고 전투적인 그 표정으로 처음에 아래를 쫙 그 눈을 내리깔고 리아나의 해프타임 공연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들 하죠. 그 퍼플의 프린스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무슨 비욘세라든가 그 많은 가수들과 함께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해프타임 공연자까지 비난을 한 것도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리아나를 엄청 비난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굉장히 스타일이 있기는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본인이 빨간 색깔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리아나도 2020년도에 자동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욕하는 뭐 F짝을 써놓고 다니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 슈퍼볼 게임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딱 그 이번에는 글렌데일의 스테이트 팜 그 스테디움이었는데 위에 그 공군기가 뜨잖아요. 이렇게 마른 목걸로 다이아몬드 골로. 근데 이번에 전투기 그 조종사가 전부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 아주 그 해군의 여성 비행사가 있었던 게 50년 된다고 하거든요. 그 기념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1, 2, 3, 4 포지션 전부의 여자 조종사 7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제가 볼 때는 7명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이아몬드였었고요. 이게 이제 68년부터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애리조나의 이 글렌데일 슈퍼볼이 열린 곳이 33개의 주 이 배팅 그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곳이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라스베가스에 가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미로 배팅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같은 배팅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는 허용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꼭 그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볼 볼 때 우리가 맥주도 마시고 무슨 튀긴 뭐 치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더하고 활기를 주고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도박, 극단적인 배팅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뭐 그렇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으로
슈퍼볼 NFL도 예전에는 라스베가스의 팀도 안 줬고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서 배팅을 한다 해서. 그리고 물론 지금도 선수나 스태프들은 NFL 선수나 스태프는 이렇게 배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부터 5년 전에 2018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특히 사무엘 얼리토 보수적인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게 주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연방에서 관리를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5년 사이에 33개 정부에서 약간의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스포츠 배팅이 합법화되고 이제 합법화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걸 불법으로 하는 게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오고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33개 주가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는 것처럼 스포츠 배팅을 하는 주가 늘어나게 된. 그런데 이 애리조나가 그런 주, NFL도 이제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정도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좀 이번에 슈퍼볼이 다른 해와 좀 달랐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슈퍼볼과 뭐 꼭 연관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플로리다주에서 대기업들이 흑인 역사의 달을 이용해서 장사만 잘하면서 인종차별 비난하면서 흑인 역사의 달이 저희 기업의 가치는 이겁니다 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그 교육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막는 정치인과 또 특정한 그 어떤 그 그룹들을 지원을 한다 해서 비난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요, 아마존, AT&T, 컴캐스트, 디즈니, 심지어 디즈니는 최근에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와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사이 안 좋아질 때까지는 기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월마트, 코카콜라, 또 뭐 도어대쉬, 이 음식 배달하는 또 제너럴 모터스 이런 회사인데, 특히 2020년도에 조지 플로이드가 목 졸려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지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인종차별 없어야지 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제가 지금 어디에 보도냐면은요, 뒤로 가버렸어요. 네, 영국의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아주 자세히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재단 Center for Political 정치 책임 센터라는 곳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아주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Equal Ground라는 이런 단체들이 쭉 조사를 했더니 기업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점점 인종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요구를 하고 소비자들도 회사의 입장을 밝혀라 하니까. 그래서 흑인 역사의 달에 인종차별 없애야지 돼 라고 많이 말하고 성명을 내면서 완전히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기부를 한다던가, 지난 2022년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엄청 기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뭐 대학교 AP 시험도 그렇지만 비교 인종학이라든가 아니면 흑인 노예제라든가 이런 것을 백인의 해가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디즈니조차도 이 론 디센티스 재선에 $50,000를 기부를 하고 플로리다 공화당에 $125,000를 기부했다. 공화당에 기부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공화당이 론 디센티스가 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가르치면 안 된다 하는 인종과 연관돼서 그런 주장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론 디센티스가 뭐 노예제를 가르친다던가 비교 인종을 가르친다던가 하는 것을 그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겁니다. $200,000를 기부한 회사도 있고요. 듀크 에너지는 $200,000,000를 론 디센티스의 그 같은 교육 정책에 지지하는 공화당에 기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비영리 단체라든가 진보적인 단체가 볼 때는 백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백인도 과거에 뭐 어떤 그 노예제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뭔가 도시에 적응하는데 맞지 않는 성품도 성품이나 성향이나 자연적인 DNA 유전자 같은 것도 있겠으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뭐 경제적인 권리 같은 것을 막도록 구획을 정하고 융자를 줄 때 주택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계속 백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25개 주에서 인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론 디센티스가 이제는 더 이상은 플로리다의 주지사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 인종 이론이라든가 흑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흑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소수 인종들은 본인들도 흑인처럼 그런 힘이 있고 저항 세력이 아주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오고 커왔던 게 흑인 인종이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라티노나 다른 소수 인종들도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소비자가 기꺼이 회사들이 어떠한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던가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 하는 그 주장들이 또 밝힘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회사들은 양쪽에다 지금 줄대기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만족시키고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정치인이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주지사하고 관계가 나빠서 그 회사에 이득이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발렌타인스데이와 관련이 있는 뉴스 두 가지, 하나는 관세에 관한 것, 하나는 출산율에 관한 것 전해드립니다. 두 번 눌렀는데요. 거의 동시에 두 번 누른 것 같습니다. 끝날 때 똑같은 거 보니까는요. 자,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금부터 할까요? 세금은 세금인데 수입품에 붙여지는 세금이죠. 중국에서 물건이 수입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관세를 또 붙이는데 그게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주장을 했었던 그 중국에서 내는 거다 관세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거고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에 내는 거죠. 관세를 미국 정부에 내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수입품은 흙 파서 장사하는 것 아니니까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데 속옷에 대한 이 관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옷이요.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이 98%가 수입품이랍니다. 그런데 남녀용 차별이 있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속옷에서 남녀용 차별이 있다는 건데 남자 속옷에 대한 관세는 11.5%, 여자 속옷에 관한 관세는 15%. 그래서 핑크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속옷에 관한 이 결론 자체가 차별이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발렌타인스데이가 내일이니까 이제 그 최악의 발렌타인스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설명까지 붙였는데 여성이 속옷을 남성보다 더 산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속옷 관계 팬티를 주로 말하는데 관세가 15억 4천만 달러인데 4분의 3이 여성용 속옷이었답니다. 다른 나라는 남자용이랑 여자용이랑 관세가 거의 같대요. 그런데 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속옷 한 장에 관세가 여성용은 1달러 10센트 뭐 비싼 것 사 입을 때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성용은 한 장당 75센트가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남자용 여자용에서 남녀 차별을 했는가 정확한 이유는 모른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초기에 어떤 로비, 관세를 처음 할 때 로비 때문이 아니었을까. 관세라는 것은 사실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어떠한 것을 그 회사 또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따로 더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로비할 때 여성용에 더 관세를 많이 붙이겠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아무래도 좀 노동력이 더 들어가잖아요.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섬세하게 뭐 리본을 달아도 달고 뭐 어디에 괜히 보이지도 않는데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제가 이게 막
뭐 예쁘게 뭐 수도 놓고 뭐 자를 때도 예쁘게 커링하고 하면 남자용 박스보다 훨씬 수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미국은 노동력이 예전부터도 비쌌잖아요. 다른 싸게 속옷을 수입해 오는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성용의 관세가 더 많았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핑크택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조금 있으면 핑크택스라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세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핑크 하면 걸, 무슨 뭐 또 블루 하면은 보이,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유명한 그림 블루하고 핑키하고 그런 것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미국의 그 속옷에 대한 관세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업저버, 영국 가디언의 이제 주말에 하는 그 업저버에 아주 이 정치에 관해서 심층 취재를 하는 기자가 쓴 겁니다. 마샬 길이라는 여자 기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죠? 그 낮은 이유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이 미스터 롱과 더 이상 남편 아내로 또 오랜 동안 이렇게 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대부분의 부자 나라에서 아이를 안 낳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민은 또 부자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안 낳는가 하는 것을 해결책을 뒤에 얘기를 하는데요. 출산율을 높이려는 이런저런 정책 써봤자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스터 라이트, 아주 올바른 나와 같이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고로 결론은 미혼모를 지원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현대적인 결론인데요. 일단은 부부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주지만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질 못합니다.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세금, 집세, 양육비, 여성의 경우는 또 뭐 시간 등등 해서 보통 이제 2.1명 정도를 여성이 아이를 뭐 최종적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이니까요. 낳아줘야지 인구가 지탱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런저런 방안을 내놔봤자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으니까 여성에게 뭘 해줘야지 된다 하는데 우선 이론부터 보면 차일드 케어, 자녀 양육, 주택, 돈, 경력 뭐 그리고 또 피임이나 낙태도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으니까 아주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되는데 자녀 없는 여성들에게 물어봐서 탑 리즌이 뭐냐 하면 위에 얘기한 거 다 아니랍니다. 경력도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 재정적인 것 아니고 올바른 파트너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함께 키울 만한 미스터 라이트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미스터 라이트. 이상적인 남편이 없는 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할머니, 지금은 이제 발렌타인스를 맞아서 30대, 40대라도 혼자 싱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는 그냥 안 맞아도 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았는데 지금 여성들은 할머니, 증조 할머니처럼 right person이 아닌 경우는 함께 살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부가 이렇게 극단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에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 가운데서 right person을 못 만났을 때, 미스터 right을 못 만나서 결혼은 안 해도 아이를 갖고 싶다 하는 여성들이 또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여성들을 미혼모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원을 해야지 된다. 물론 그냥 단순히 미혼모를 장려하라는 게 아니라 미혼부를 장려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이 지탱되려면 인구가 필요한데 그럼 부자 나라만 이민으로 그것을 채우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결국은 정책 입안자들이 싱글 마더, 남자와 같이 살기는 싫은데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을 부부, 배우자들이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집과 똑같이 처우를 해줘야지 된다.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건 너무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랑 같이 살기는 싫은데 아이는 낳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항상 그 뒤에 했었던 생각들이 그럼 그 아이가 좋아하겠어? 사회적으로 그 통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겠어? 본인만 생각하고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회적인 통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세상과 생각은 변하는구나.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리고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누가 판단을 딱 그 자로 잰 듯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영국의 가디언의 업저버 그 주말에 하는 그 섹션에서도 그냥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것을 해줘라. 처우를 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3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그 터키와 시리아, 저는 터키가 더 마음에 갑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많은 주요 매체라든가 영국의 뭐 많은 주요 매체라든가 뭐 BBC 또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전부 그냥 터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에서 부르기를 원해주는 그런 이름이고요. 부르기를 원해주는 대로 불러주긴 해야지 되는데요. 그러면 섞어서 부르겠습니다. 지금 35,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명 정도는 적어도 터키에서 사망했습니다. 터키에서 8만 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100만 명 이상이 임시 쉘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달리 시리아는 반군이 잡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터키 정부가 아니 시리아 정부가 제대로 뭔가를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의 구호팀이 가려고 해도 뭐 중국, 일본, 뭐 한국, 러시아 전부 뭔가를 돕겠다는 팀이 가잖아요. 터키로 간 겁니다. 시리아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 국가로 일찌감치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도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180일 동안 경제 제재를 풀기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그쪽 지역에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시리아 정부가 지금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번 지진의 그 큰 그 피해 지역도 터키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반군 지역에서 일어난 그 지진 그 피해이기 때문에 시리아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규모도 그쪽에서 3만 명이 숨졌으면 남쪽 아래 시리아 쪽에서 5천 명이 숨지고 그런 점들도 있지만요. 170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뭐 40세 여성이 구조됐고 그전에 또 뭐 50대 또 10살 지금부터 구조되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조 작업이 아니라 시신을 찾는 그런 작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건 이제 터키에서 1998년도 18,000명이 숨진 그 지진 이후에도 뭔가 규제를 만들어 놓고 지진에 대한 건축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도 슬렁슬렁 뭐 뇌물 받고 그냥 가게 하고 건축업자도 비양심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와르르 무너진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5월 달에 선거 치러야지 되니까 건축업자들 한 명씩 잡아들이고 구금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하지만 이게 그것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진 않고요. 파키스탄 주민, 미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겠죠. 3천만 달러를 터키와 시리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파키스탄 영사관으로 걸어와서 파키스탄 사람이 3천만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비극적인 곳에서 오는 또 하나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국무부가 4단계 최고로 높은 단계로 러시아에 가지도 말고 그곳에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월 24일이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로 가기 며칠 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때고 그때가 되면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잘못돼서 구금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단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바꿔라 하는 일들이 지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딸을 최고 지도자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현재로서는 그쪽에 무게가 조금 실리고 있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